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수급 주체의 손바뀜 일어나면서 코스피 시장 사상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장중에 기관의 매수세가 1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 끌어올린 건데요. 코스피 시장 3,249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연속 4거래일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신고가 흐름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2%대 큰 폭의 추락을 발생했는데요. 자, 이런 영향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체크해보시면서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에서는 SKIET 상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종목 상장하는데요. 주가 어디까지 갈지 작전 세워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GS 칼텍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주회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GS의 바톤 터치했다는 GS 칼텍스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에서는 유통주 강세소, 광주 신세계 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전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SKIET 상장 아주 큰 핫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최대 상장 규모가 좀 몰리면서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SKIET 상장 디데이 따따상 가능이라는 주제입니다. 역대 최대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I 테크놀로지 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청약에서 81조 원이 넘는 아주 큰 화력을 보여줬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내 종목 어떻게 갈지 궁금해하십니다. 아무래도 최대 증거금이 몰려있다 보니까 따상을 넘어서 따따상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혹시 앵커님도 청약하셨습니까? 전 청약은 안 했습니다. 아쉽게도.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네. 같이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SKIET를 보면서 일단은 이게 오타 같은데요. 따따상이 아니라 따상상.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따상, 내일 가면은 따상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가봐야 알겠죠. 열려봐야 알겠는데 특히 지금 80조 원이라고 하는 이 정도 돈은 좀 다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모가 10만 5천 원대. 그래서 오늘 만약에 동시효과 때 더블이 되고 100%가 되고 상한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27만 3천 원이고 내일 또 상한가다라고 하게 되면 35만 원대. 혹시 청약하신 분들 기대감은 확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주변에 10주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고만고만한 청약을 하면서 지금 많아봐야 몇 주씩 갖고 계신 상황 쪽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도 얼만큼 잘 팔아서 치킨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보통 이제 IPO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기업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날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급 동향들 오늘 내일 관련된 쪽 일단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기관 투자자의 보유예수 미확약 물량이라든가 개인 투자자 배정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한 15% 정도가 오늘부터 이제 출회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 주식수의 15% 정도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2%대였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 쪽에서 일단 볼 수 있는데, 근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잠깐 수급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일부 IPO 어떤
IPO가 진행됐을 때 그 초기의 첫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시장에 약간 빠르게 개입하는, 그러니까 즉 빠른 랜선을 타고 공격하는 이런 공격이라기보다 매수세가 진입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K증권이죠. 예, 여기서 오늘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작은, 그러니까 내일까지 보면서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여부들이 또 살짝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따상도 성공하고 내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회사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어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도 실적이 나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분리막 회사죠.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 개발을 해서 지금 과점적인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아사히, 도레이, 스미토모 이쪽에서 있는 상황 쪽에서 SKIT도 같이 당당하게 발을 진입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습식 프리미엄 제품은 시장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위도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소재 업체로 강하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번에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라고 하는 쪽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장 동력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분리막 관련된 쪽도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면서 폴란드, 중국 쪽에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중국 그리고 유럽이 가장 큰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두 지역에 모두 진입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게다가 작년 기준 매출액 4,695, 영업이익 1,250억, 영업이익률이 26%나 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이어지는데, 하지만 뭐든지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지금 고마진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현재 분리막은 배터리 제조 원가의 한 15%, 20%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마진이긴 한데, 일단 중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하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마진이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배터리 가격이 하향되게 되면은 단가가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있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를 충분한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죠. 이쪽과 관련된 차세대 2차전지 쪽에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그대로 분리막이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다 얘기 나오는 얘기겠지만 밸류입니다. 특히 공모가 산정 시의 시총을 7조 5천억 정도 보면서 EV 에비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종업계 PER을 보게 되면 75배입니다. 75배면 상당히 높은 B그룹에 비교를 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다라는 부분들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작년 순이익이 880억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880억 대비해서 따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20조 가까이, 19조 5천억 정도. 그러면 약간 밸류 부담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초기에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유형자산 투자, 즉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오히려 투자비에 많이 잡히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살짝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약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워낙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상한가가 이탈돼서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내일 정도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오래 끓는 것보다 처음에 상한가가 못 갈 정도로 약간 좀 매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서, 그리고 또 주수가 많지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 그거 호가 보느라고 또 집중하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에 또 영향을 끼치겠죠. 다른 종목은 천주 갖고 있는데 이 종목 두수 갖고 있다고 거기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다른 쪽을 놓치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분리막 관련된 쪽의 강세 흐름들, SKIT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분리막 쪽에 대한 제조사들이 재조명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 분리막용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재 사업이 작년에 430억, 올해 700억대 넘게 영업이익을 보일 걸로 보여지면 빠른 성장세를 또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 소재와 관련된 쪽도 하나의 분리막 관련주다라는 쪽에 시장의 인식이 붙게 되면은 또 주가의 탄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추가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살짝 눈길을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해드렸는데 아무래도 SKIT가 2차전지 관련주이다 보니까 현재 낙폭을 과대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해드렸고, 또 관심주로 체크해볼 것이 분리막 관련주가 있다라면서 대한유화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옷에 날개 달렸나? 의류주 강세라는 키워드 지금부터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비 심리가 확대되면서 이 경기 회복도 날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과 의류주 등이 굉장히 강세인데 어제자 시장에서도 휠라홀딩스라든지 태평양 물산 같은 이런 의류주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하는 포착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의류주가 앞으로 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 혹시 올해 들어서 네. 옷 좀 사셨나요? 올해 옷을 조금 산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이면은 한 100만 원?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보통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옷 샀다고 옷 자랑질하면서 하시는 게 분도 계속 좀 눈에 띄는데, 근데 좀 다른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옷에 대한 자기 결정권, 즉 직접 많이 사시고 쇼핑하는데 남자는 뭐 와이프가 사줘서 입었다라는 얘기를 과거엔 많이 했는데,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예,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중장년층, 전혀 아니고요. 저는 30대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근데 중장년층은 과거에 대비해서 내가 직접 가서 매장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직접 구매하는 율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트렌드의 변화가 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여행, 항공, 레저 이런 쪽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의류 쪽이나 뭐 신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야외생 그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때 옷이 지금 한 2년 동안 안 사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 맞게 좀 사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갈 때 맨발로 안 가죠. 신발 신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글로벌 의류 OEM 대표 업체가 대만의 메칼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칼롯. 예. 이쪽에서 매출을 비교해 봤더니 올해 2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은 재고 리스타킹이라고 그러죠.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어떤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제 한섬이라는 회사, 한섬하게 되면은 타임, 예, 시스템, 마인, 남성 쪽엔 타임 업무. 근데 되게 비싸죠? 네.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천조가리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옷이 이렇게 10만 원대가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옷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50억대, 어떤 지금 눈높이보다도 훨씬 잘 나왔고, 어제 또 실적 잘 나온 회사가 FNF죠. 어떤 비수기인데도 한 7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되면 올해 한 1,5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1분기에만 700억 나왔다. 훨씬 더 실적을 업사이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 만약에 거래 정지 안 돼 있었으면은 당연히 눈길이 가야 할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눈높이를 또 확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입증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또 네이처홀딩스 이런 쪽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브랜드들이 뭐 디스커버리나 뭐 칸골이라고 그러죠. 이쪽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에 따른 확장성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가 이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구매의 중요한 또 판단 요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 또 시장에서 자리 잡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신발 쪽도 소비재로 확장하면서 최근에 대표적인 아디다스에 집중하고 OEM이 큰 회사, 화성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소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 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조상으로는 이런 의류와 관련된 소비 섹터들 계속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는 쪽에서 특히 이런 쪽이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합성피혁이라고 하는 신발도 합성피혁이 많이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 백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이제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 또 실적 괜찮게 발표했고 기존의 속옷 쪽의 브랜드에서 이 골프 브랜드까지 또 섭렵하고 있는 회사. 주가는 약간 무겁긴 한데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저평가가 심화된 업체는 LF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LG 패션이었는데 닥스라고 그러죠. 닥스 마에스트로 뭐 이런 브랜드인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네,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나쁘지 않다. 아래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류주 강세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의류주 소비 섹터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조금씩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저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 오늘자 시장에서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작전 타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네. 미국 시장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기술주가 많이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간적인 압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7일까지 만약에 지금 대주주나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세금이 약간 어떤 대주주 쪽에 불리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도 맞물리면서 물량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돼서 기술주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빠르게 회복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주된 화두가 돼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들이 기술주 쪽에서는 남아 있는 상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어떤 단순하게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들 이쪽으로만 생각할 긴축을 좀 연장시킬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보다는 일단은 무엇보다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시장에 부담을 좀 가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보는 게 또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업체들이 좋겠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수요가 못 따라옵니다. 즉 P가 급등했을 때 Q도 같이 확보가 되면서 동반적인 강세가 가장 좋은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P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저렇게 비싸면 나 못 사지 뭐라고 하게 되면 Q가 안 따라가죠.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이 나오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이를
못 받쳐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어떤 경기 민감주도 또 어떤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도 해도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까지 들어온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큰 화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압박을 받는 요인들, 특히 주가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동향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덜컥 사면은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피해 가시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주식을 꽉 차게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게 되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 관리가 가장 또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조심조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팽배한 만큼 인플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 같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올려가는 종목들 고점 부담 우려가 있으니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리포트를 분석해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GS입니다. GS 칼텍스 반등, GS의 바톤 터치라는 주제인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GS 그룹이 주가 날개 달았을까요? 지주회사 중에서도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 GS에 대해서 지금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GS 지주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SK투자증권에서 4월 30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은 제가 산업과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 안에서 그래도 살펴볼 만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뽑아서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시기까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지, 그 산업 안에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자. 그래서 종목 매수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아직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리포트입니다. 어제 지주회사 주가 등락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2020년 주가 등락 상위 10선, 그리고 하위 10선, 그리고 21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던 대웅이나 한미사이언스,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지없이 조정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난해 많이 좋지 않았던 풍산홀딩스나 두산, GS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프들을 봤을 때는 여지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면서 지난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 GS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GS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 GS의 이익 구조를 보면 GS 칼텍스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 국제유가와의 상관관계에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GS 칼텍스의 20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1,333억 원, 약 바닥을 조금 찍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이어서 보면 GS 같은 경우 GS 칼텍스의 동반자라는 부분이고요. GS 칼텍스 이제는 주황불에서 초록불, 목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추정치 매출액이 약 4조 2,70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647억 원으로 이제 돌아섰구나 라는 부분이지만 컨센서스 추정치상으로는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 우세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연결 기준으로 1분기 7,064억 원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75배, 전년 대비 75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YOY 전년 동기보다 무려 7,300%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QOQ 직전 분기 대비 하더라도 152% 증가한 이익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추정 대비 상회했고요. GS 칼텍스의 정제 마진 회복, 수요 회복 기대로 이어질 그런 전망들이 실적에서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본업의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S 파워와 GS 홈쇼핑의 지분 인수 및 합병이 GS 그룹 내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GS 이벤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3월 GS 파워의 50% 지분이었는데 100%로 지분 인수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외형 성장을 조금 일궈낸 모습입니다. 미래 수익성을 생각하면 GS 파워 인수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GS 홈쇼핑의 GS 리테일과의 합병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GS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9,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약 1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하고요. 22년도에는 1조 9,500억 원까지 성장을 해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에서부터 10%, 11%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약 적자 2,420억 정도 나왔고요. 하지만 21년도 총 1조 1,680억 원까지 성장한다. 20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와 마찬가지로 지배순이익도 1조 2,860억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셨을 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노력을 만하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GS의 차트를 보았을 때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이러한 장기선상 대바닥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마도 큰 대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러한 추세를 올려간다면 일부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들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다.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구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충분한 상승세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부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수익률 극대화를 향해 가기에 충분한 수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발표된 GS의 영업 경영 실적 공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본다라고 하신다면 GS 칼텍스를 지난해부터 보시면 20년도 2분기 GS 칼텍스의 영업이익이 적자 1,300억 원 이상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20년도 1분기부터 보면 적자 1,300억 원, 20년도 2분기 적자 1,330억 원 이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년도 3분기부터는 2,900억 원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년도 4분기에 살짝 다시 적자가 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완연한 회복으로 영업이익 6,300억 원, 이익이 증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여지없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GS 그룹사 자체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M&A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큰 흐름들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S 리테일을 포함한 뭔가 광고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뉴스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은 그러한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보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변곡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그런 변곡점을 활용하신다면 GS는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 먹거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지주회사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결국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GS만큼 많이들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덜컥 단숨에 큰 비중을 실어서 가시기보다는 변곡점을 하시거나 장기적인 롱텀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마트나 신세계, GS 호텔신라 두산, 방송에서 많이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익 극대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황의 회복과 실적의 회복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스터디도 하시고 단숨에 팔아버리지 않고 수익 극대화라는 부분들은 꼭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의 회복과 실적의 회복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반등도 나오고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이어간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 매수를 해서 고생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 주가 52주 신고가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뉴스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덜컥 뉴스에 좋다. 나도 이 상승세에 한번 타보자. 라는 부분들 조금 엇박자를 넣거나 너무 고점에 역사상 신고점, 52주 신고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덜컥 하셨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로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주식을 할 때에 투자를 할 때에 일확천금을 노린다라는 마음은 일단 없이 접어두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순리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당부의 말씀은 고점에 사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일들이 시청자분들께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꼭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변곡점을 이용하시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롱텀 전략,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다라는 말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GS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에 대한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GS 칼텍스가 영업이익이 확대됐는데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승률이 GS 이익 구조에도 당연히 직결되고요. 또 지금 중요한 게 2차 전지 소재로 투자나 합병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GS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천천히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대형주나 지주회사 같은 종목들은 장기 투자형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바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투자 성향을 갈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활기찬 화요일장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 운용 방법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나요? 모르겠는 분들 단기 투자형과 장기 투자형,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세요. 내가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한다 하시면 고수익 단기 포트를,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하시면 고수익 장기 포트 추천해드립니다. 고수익을 향한 이주연 전문위원의 작전.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종목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단기 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단기 포트 모든 종목들 지금 청산했습니다. 보성파워텍 편입 날짜 4월 5일자 수익률은 15%, 큰 수익 달성했고요. 광명전기 역시 21%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 단기 포트 확인하시죠. 네, 보령제약 편입 날짜 가장 늦지만 그래도 큰 수익률 창출했습니다. 21.51% 올려 세우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53.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포트 확인하시죠. 네, 장기 포트도 수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편입 4월 7일에 했고요. 수익 실현은 32.99%에서 했습니다. IS 동서 역시 15%대 수익 달성했고요. 광주 신세계는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지만 5%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포트 총 누적 수익률 53.72%입니다. 네, 지금 포트 단기와 장기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단기 포트 좀 마무리하면서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말씀해주신 광주 신세계가 어제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뭐 다른 종목들이야 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도달하고 아니면 입절을 하면서 포트에서 이제 빠졌는데 광주 신세계가 이제 한 종목이 남았어요. 광주 신세계 포인트 이 백화점 관련주인데 굉장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포인트는 뭐 앞에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슈나 아니면 실적이 이제 받침이 되는 부분인데요. 광주 신세계 실적 보시는 것처럼 뭐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이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1,3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과연 백화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업이익률인데 1,300억 정도, 1,500억 정도의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한 500억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는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1,4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48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넘어가서 4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019년도 39%,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별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월별로 해서 보면, 한 연별로 해서 보면 거의 뭐 한 30%에서 한 35%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50%가 넘어가는데 이게 백화점에서 과연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IT 기업들에서 보통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IT 기업이나 게임 업체들에서는 보이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 좋고요. 부채를 보면 거의 뭐 862억 정도의 이제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자산이 7,800억이죠. 한마디로 이제 뭐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부채 수준이고요. 지금 뭐 자본 대비, 그러니까 PBR 대비해서 뭐 반토막 수준이고 반토막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업종 퍼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PBR 계산법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4,800억 정도의 시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인데도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높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프리미엄을 이렇게 얹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싸다는 거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 관련주들이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 신세계만의 약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이제 정용 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용진 회장 지분이 한 52%고요. 신세계에서 한 10% 가지고 있어서 지금 62% 정도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알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수치대로라고 하면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여기서 2배 정도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하단에 이제 지지라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한 23만 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한 5%에서 한 30% 좀 넘어가는 위치인데요. 이런 저항 구간 올 때 비중을 뭐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뭐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한 35만 원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정 주가 수준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이번 시장에 이러한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한 2, 3년 정도 중장기 포트에 넣었던 이유가 2,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포트를 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성천기업나 IS동서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좀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신고가권에 있던 종목들이고요.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소비주들, 뭐 여행 관련주도 호텔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해서 결국은, 자기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횡보를 했던 그런 매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을 한 번 정도는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백화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 신세계가 지금 저평가주에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목표가는 25만 원, 적정 주가는 무려 35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장기 투자로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잘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기와 장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단기 포트, 장기 포트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일부터는 8시 저녁 방송인 주유소에 편입되는 이주연 위원님의 개별 포트폴리오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세워드린 투자 작전을 이제는 직접 사용해 볼 차례죠. 저희는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낮 동안 서울이 26도, 대전 24도, 광주는 23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강릉 19도, 부산은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좋음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또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중북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 지역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부터 내일 낮 사이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남부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 26도, 수원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겠고 경북 동해안은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17도에서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전북 북부와 경북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3도, 대구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날은 주 후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